안녕하십니까. 부자파 부동산 연구소의 이철홍 소장입니다. 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요. 요즘에 이제 부동산 기사 보면 계속해서 지금 몇 년째죠. 부동산 가격 상승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9월 14일. 자, 부동산 기사를 타이틀 한번 볼까요? 보시면은 뭐 신용 대출부터 종부세, 체납액이 2천억이 육박한다는 내용도 있고요. 다세대 주택 일괄 양도세, 한 채만 비과세. 이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을 의외로 구분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혼동해서 알고 계시는 것도 많고요. 지금 양도세 관련해서는 세무 전문가도 헷갈릴 정도로 복잡하게 꼬여버렸죠. 그런 내용들 좀 있는 것 같고, 서울 빌라 가격 폭등, 평균 보증금이 5,638만 원에 월세가 62만 원이다. 빌라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나중엔 자연스럽게 아파트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논리가 있는데, 이 부분도 나중에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난수표 같은 양도세 작년 서면 질의가 3,400건이었다. 소제목 보면은 동아일보 오늘자 기사인데 1년새 2배로 서면 질의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올해는 더 늘어날 것 같다, 이런 내용도 있고, 신조어가 생겼었죠. 양포세, 양도세 세무상담을 포기한 세무사란 신조어가 나올 만큼 양도세가 복잡해졌습니다. 국세청에서 그 백문백답 해가지고 양도세 하도 질문이 많다 보니까 이 대략적인 질의응답을 백문백답해서 책으로 엮어서 발행한 적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요 기사를 한번 다뤄볼게요. 다세대 주택 일괄 양도 시 한 채만 비과세,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차이를 그림으로 설명해 놓은 게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이렇게 길가를 지나다니다가 건물 하나를 보고 저게 다가구 주택인지 단독 주택인지 이렇게 외형상으로는 사실 판단할 방법이 없습니다. 층수가 좀 낮고 오래됐으면 다가구 주택, 그냥 밖에 돌 붙여져 있고 층수가 뭐 5층 6층 올라가면 다세대 주택, 이렇게 보시면은 거의 뭐 절반 이상은 맞출 수가 있지만,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은 건물 외형상으로는 구분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구분하는 방법이 뭐냐? 다가구 주택은 여러 가구가 살긴 살지만은 소유권자, 집 주인은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12가구가 산다. 그러면은 이거는 다 가구 주택이지만 소유권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주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1주택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다세대 주택은 똑같이 12가구가 사는데 이 12가구의 소유권이 각각 다른 사람이거나 한 사람인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다세대 주택은 한 사람이 소유지만 각 호실을 집주인이 하나씩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세대별로 구분짓기가 되는 거고, 이게 합쳐져서 다세대 주택이 된다. 따라서 다가구 주택은 단독 주택의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다세대 주택은 우리가 흔히 쉽게 말하는 아파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파트도 왜 건물 하나에 여러 집이 있고 각각 소유권이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 똑같이 예를 들어서 덩어리가 뭐 10억짜리입니다. 그리고 또 뭐 한 8가구가 살고 있고 10가구가 살고 있어요. 이거를 매매를 했을 때 다가구 주택이냐 다세대 주택이냐에 따라서 양도세가 엄청난 차이가 발생을 할 수가 있으니까, 집 주인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 다 가구인지 다 세대인지 이거를 구분 못하는 주인은 저는 뭐 한 분도 없을 거라고 보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알아야 되는 그런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 언뜻 보기에는 비슷하지만 세법상 엄연한 다른 주택이다. 최근 주택을 둘러싼 규제가 복잡해지고 있어서 다가구 주택인지 다세대 주택인지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이 크게 차이 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뜻이고요. 전체 바닥 면적이 합계가 660이면은 나누기 3.3이니까 약 한 200평 정도. 200평 정도인데, 다 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바닥 면적 합계는 200평, 660제곱미터 이하가 되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헷갈릴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층수 차이인데, 요즘에는 새로 짓는 주택 같은 경우에 1층에 왜 주차장이어서 필로티 주차장인데 1층은 거주 공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필로티에서 주차장이 들어가게 되면 이건 주택 층수 산정에서 빼주거든요. 그러니까 4층 주택이다, 필로티까지 했다 해서 그러면 3층 주택이 되는 거고, 5층 주택이다 그러면은 1층 필로티는 빼기 때문에 2, 3, 4, 5
층수는 5층까지 있지만 실제 거주하는 층수는 4개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법적으로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와 똑같이 소유권이 각각 다 이제 분리가 되는 그런 주택이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이제 매매를 할 경우에 양도세,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다가구 주택 건물 하나를 팔았을 때 12억 이하다 그러면 세금 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건물과 토지가 따로. 그리고 다가구 주택은 건물 등기부 등본이 따로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토지 등기부 등본이 따로 존재를 합니다. 다세대, 즉 집합 건물 같은 경우에는 등기부 하나에 토지와 건물이 같이 올라오죠. 따라서 다세대 주택은 팔게 되면은 건물과 토지를 한 번에 팔게 되는 거지만, 다가구 주택은 이론상으로는 토지와 건물을 분리해서 팔 수도 있다. 따라서 다가구 주택은 1주택인 경우에 국가주택이 아니라 그러면은 세금을 하나도, 양도세를 하나도 안 내고 매매가 가능하지만, 다주택자, 예를 들어서 뭐 8가구나 10가구가 사는 다주택자다 그러면은 지금 어떻습니까? 3주택 이상 같은 경우는 중과가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12세대가 사는 다세대 주택을 매매를 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12세대를 한 사람이 가지고 있지만 12세대를 소유한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12번째 집, 11번째 집, 10번째 집을 계속 팔고 마지막 하나 남을 때까지 계속해서 양도세가 중과가 되는 겁니다. 근데 다가구 주택은 이 덩어리 10가구짜리를 한 번에 팔아버려도 국가주택만 아니라 그러면은 비과세가 다 되는데, 따라서 외형상으로는 같은 크기의 같은 가격대라고 보시면은 다가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게 나중에 양도세 면에서는 훨씬 유리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1인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다세대를 여러 개로 나눠서 가지고 있는 경우도 의외로 종종 있습니다. 물론 다세대 일반 대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분양을 한다든지 해서 소유권이 아파트처럼 다 분리가 되지만, 다세대를 한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는 다 팔고 나서 마지막 하나 남을 때까지는 양도세가 계속 과세가 된다. 양도세법이 계속 강화가 되다 보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다세대 주택자가 뭐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계속해서 팔고 마지막 하나가 됐을 경우에는 2년 이상 소유만 했다 그러면은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었었는데, 이제는 이제 2년 거주까지 따라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처분하고 나서 1주택이 된 이후에 또 2년 거주까지 해야 되는, 그게 이제 아마 2017년인가 18년 파리 대책 이후에 취득한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거주권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그거까지 다 맞춰야 됩니다. 따라서 같은 금액과 같은 외관인데도 불구하고 양도세 면에서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를 제가 오늘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보통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 1인 소유인데 소유권이 구분이 된 경우에는 신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요즘에는 집주인은 위층에서 살면서 이제 그 세에 받는 거, 임대료 받는 거를 요즘 이제 뭐 유행처럼 번져 있죠. 따라서 이제 노후연금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집주인이 위층에서 거주를 하면서 만약에 이제 관리를 내가 직접 하겠다 그러면은 법적으로 본다고 하면 굳이 다세대 주택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다 가구주택으로 가는 게 맞겠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내가 살면서 세는 똑같이 받으면서 팔았을 때 양도세 그 중과 혜택이 저도 좀 자유스럽기 때문에 신축을 고려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다세대로 할 건지 다가구로 할 건지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취득세도 마찬가지로 주택수가 다주택자가 되면은 지금 이제 최대 뭐 12%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3주택 이상 같은 경우에. 또 양도세도 마찬가지고요. 최고 세율에다 플러스 지금 전에 10% 20% 했다가 지금 이제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20% 30%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세제 면에서 본다 그러면 굉장히 다세대 주택이 좀 불리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 집주인 살면서 관리를 한다 그러면은 다가구 주택이 세금 면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다. 이게 오늘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살펴드린 내용은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건물적인 외형적인 차이, 그 다음에 이 건물적인 차이보다 더 큰 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오늘 주요 내용인 양도세 차이였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세금과 또 관련된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자아빠 부동산 연구소의 이철용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